동의 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고미숙 지음. 고미숙, 고전 평론가, 1960년 강원도 정선군 한백출생. 가난한 광산촌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부모님 덕분에 박사학위까지 무사히 마쳤다. 대학원에서 훌륭한 스승과 선배들을 만나 공부의 기본기를 익혔고 지난 10여 년간 지식인 공동체 쇼 플러스 너머에서 버트를 통해 삶의 기회를 배웠다. 덕분에 강연과 집필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2011년 10월부터 쇼 플러스 너머를 떠나 또 다른 공부와 공동체를 실험 중이다. 앞으로 내가 활동할 공간은 감2당이다. 감2당은 몸, 삶, 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문의학학을 탐구하는 밴드형 코뮤니타스다. 그동안 낸 책으로 근대성 3종 세트,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2001년 책세상, 나비야 전사, 근대기와 근대화 18세기, 그리고 탈근대의 우발적 마주침, 2006 휴머니스트, 이 영화를 보라, 2008 그린비 등과 열하일기 관련 3종 세트,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2003 그린비,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2007 아이세움,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 하, 김풍기 길진수 공력, 2008 그린비, 달인 3종 세트 공부의 달인 호모쿵푸스, 2007 그린비,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2008 그린비, 돈의 달인 호모 큐니타스, 2010 그린비, 그리고 임꺽정, 길 위에서 펼쳐지는 마이너리그의 향연, 2009 사계절 등이 있다. 병, 메신저, 책머리에. 나의 병은 나의 모든 습성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부여하였다.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을 보라. 40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몸속에 작은 종양이 생겼다. 악성은 아닌데 그냥 버티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이었다. 국내 최고의 종합병원에 갔더니 각종 복잡한 검사를 거친 다음 의사의 진단은 간단했다. 수술해서 잘라내세요. 수술하지 않고 치유하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이게 전부였다. 그런데 정말로 하기가 싫었다. 수술 자체보다도 수술 뒤에 입원실에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게 죽도록 싫었다. 그래서 나 자신과 타협을 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기로. 그때부터 등산을 하고 요가를 하고 자전거를 탔다. 그 이후 종양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른다. 다시 검진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때부터 내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다. 병에 대해 몹시 궁금해진 것이다. 병처럼 낯설고 병처럼 친숙한 존재가 있을까? 병이 없는 일상은 생각하기 어렵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 역시 살아오면서 수많은 병들을 앓았다. 봄, 가을로 찾아오는 심한 몸살, 알레르기 비염, 복숭아 알레르기로 인한 토사광난, 임파선 결핵 등등. 하지만 한 번도 병에 대해 궁금한 적이 없었다. 다만 얼른 떠나보내기에만 급급해졌을 뿐. 마치 어느 먼 곳에서 실수로 들이닥친 불청객에 대하듯 말이다. 이 불편한 동거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 탐색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체 왜 느닷없이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다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 그 스트레스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집착과 욕심 때문이라고? 그런데 왜 하필 그 병이야? 이렇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문득 병이 재미있어졌다. 탐정소설을 읽는 듯,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 그리고 차츰 깨닫게 되었다. 병은 저 먼 곳에서 우연히 실수로 들이닥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들고 찾아오는
전용사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껏 나는 그 봉인조차 뜯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는 것을. 그만큼 난 무지했고 또 게을렀다. 무지와 게으름은 환상의 커플이다. 그러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생득점 기운으로 대충 살만 했기 때문이다. 살만 하다는 게 늘 문제다. 계급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웬만큼 살만하면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게으른가를 정직하게 볼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래서 아파야 한다. 아파야 비로소 보게 된다. 몸, 공동체. 중국 4대기서의 하나인 서유기는 국어의 대사서답게 스릴과 서스펜서가 넘친다. 그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건 삼장법사, 저팔계, 손오공, 사오정, 이 넷의 지지고 볶는 인간관계이다. 일단 손오공과 저팔계는 영원한 앙숙이다. 손오공은 청산과 지상을 오가는 타고난 도술 실력이 있는 반면 성질이 불같아서 일단 열받으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저팔계는 도술 실력도 손오공에 비해 한참 떨어질 뿐더러 워낙 여자와 음식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데다 애교와 질투의 하신이다. 이러니 둘이 사사건건 붙지 않을 도리가 없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삼장법사는 늘 저팔계만을 편애하고 손오공을 구박한다. 참 뜻밖이었다. 무슨 구도자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지, 또 취향은 어쩜 그렇게 유치한지. 학자들도 이게 궁금했던가 보다. 많은 연구 결과 오행의 이치상 삼장법사가 저팔계를 편애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즉, 삼장법사와 저팔계는 체질적 오행상 서로 상생의 관계인데 비해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서로 상극이라는 것. 참. 그러니까 저팔계는 왠지 끌리고 손오공은 왠지 밉다는 뜻인데 결국 체질의 결정적 요소라는 말인가? 정말 그런 것 같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다 보니 몸이야말로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고스란히 담지하고 있는 보고임을 깨닫게 되었다. 공동체에선 학벌이나 지위, 부와 명예 따위가 하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오로지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일으키는 리듬과 균열이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성을 규정한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하지만 사실 사랑처럼 변하기 쉬운 것도 없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그런데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따로 있다. 사람의 습관이다. 습관처럼 지독하고 습관처럼 확고부동한 것이 또 있을까? 어떤 인연과 명분도 이 습관의 중력장을 해체하지는 못한다. 어떤 논리와 이성도 습관의 리듬을 절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탄식이 터져나온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처음엔 타자들이 몸에서 그걸 발견한다. 그런데 점차 그 거울에 내 모습이 투사되기 시작한다.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타자들의 욕망과 습관이 전부 내 안에 있다. 아니, 내 몸이 저토록 무겁고 저토록 끔찍한 존재였다니. 그럼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해? 좋은 질문이다. 나의 답변이 이렇다. 바로 그걸 알기 위해서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습관의 존재의 심연이라는 것을. 또 나 자신이 얼마나 깊은 심연에 잠겨 있는지를. 니체가 왜 습속의 혁명을 부르짖었는지, 루신이 왜 중국에선 의자 하나를 옮기는데도 주물주의 채찍이 필요하다고 절규했는지를 결코 실감하지 못했으리라. 습관의 거처가 몸이다. 공동체란 이 몸들이 자신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격전지이다. 암, 운명, 병과 몸. 지난 10여 년의 공부와 활동에 내게 던져준 새로운 키워드다. 이 키워드들은 나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의 배치로 인도해 주었다. 인간은 삶을 통해 세상을 구성한다.
그러니 알매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병을 탐색하는 일도, 몸을 바꾸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 병에 대한 탐구가 몸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는 그 즈음, 운명적으로 동의보감을 만났다. 동의보감은 조선을 대표하는 고전이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는 명색 한국 고전문학의 전공자이다. 고전문학과 동의보감, 지척의 거리에 있었건만 유감스럽게도 둘이 교차하는 공간은 없었다. 고전문학을 연구하던 시절 동의보감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의학은 문학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 이전에 의학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복속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지식인 공동체를 열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횡단과 접속을 주장했지만 의학에 대해서만은 견고한 장벽을 세워놓고 있었다. 하지만 병과 몸이라는 화두가 마침내 그 장벽을 허물어뜨린 것이다. 동의보감은 한마디로 놀라운 텍스트다. 처음엔 그 두께와 스케일에 놀라고 그 다음엔 너무 친숙해서 놀란다. 물론 그 깊이에 접근하려면 평생을 공부해도 부족할 지경이다. 허나 그거의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차원과는 별도로 책이 술술 읽힌다는 건 실로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이건 나만의 체험이 아니다. 2010년 마음을 탐구한다는 테마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다. 불교와 과학, 인류학과 생물학 등을 통해 마음을 탐구하는 세미나였는데 프로이트 저서들과 동의보감 내경편을 읽는 차례가 되었다. 3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연령층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수강생 대부분이 프로이트와 책을 읽어내지 못했다. 어렵기도 하지만 텍스트가 주는 팍팍함이 문제였다. 그에 반해 동의보감은 모두가 별 거리낌 없이 독파를 해냈다. 낯선 용어들이 범람했지만 책 속에서 자기 몸의 갖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동의보감으로 가는 입구는 매끄럽다. 하지만 그 입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눈앞에 엄청난 고원이 펼쳐진다. 병은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몸과 생명, 그리고 자연과 우주가 생생하게 살아 숨쉰다. 하여 그것과 접속하는 순간 삶의 모든 경계는 해체되고 만다. 동의보감을 만나고 내게 벌어진 최고의 사건은 바로 그것이었다. 천문학과 물리학, 불교와 인류학, 고대 그리스 철학과 생물학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모든 삶들 사이의 견고한 장벽이 눈 녹듯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부족하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만큼 살아간다. 고로 삶은 운명이다. 이 운명의 길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처음 나로 하여금 동의보감의 세계로 이끌어준 임영철씨, 그리고 치료와 공부에 있어 많은 덕을 베풀어 주신 정행규 선생님, 그리고 뵌 적은 없지만 허준과 동의보감에 대한 치밀한 연구로 논리적 기틀을 잡아주신 신동원 선생님, 아울러 몇 년 동안 동의보감을 함께 읽어준 모든 세미나 멤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책을 정성껏 만들어준 그린비의 김한경 주관은 이제 내게 있어 더 이상 감사의 인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2011년 10월 10일 필동 김이당 공부방에서 고미숙 차례 책머리에 병, 몸, 암 인트로 하나의 그림과 두 개의 주석 1장 허준 거인의 무등을 탄 자연 철학자 2장 의학 글쓰기를 만나다 이야기와 리듬 3장 정, 기, 신 내 안의 자연 또는 아바타 4장
통하였느냐? 양생술과 쾌락의 활용. 5장. 몸. 타자들의 공동체. 꿈에서 똥까지. 6장. 5장 6부. 그 마법의 사종주. 7장. 병과 약.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8장.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에필로그. 글쓰기와 호모큐라스.